근데 지난주에 21대 대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충일을 낀 연휴도 지나고 뭔가 좀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약간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월요일,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 뉴스 체크에서 며칠 늦었지만 21대 대선의 고양시 표심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21대 대선 고양시 투표율, 득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고양시 동별 투표 결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5만석 규모의 공연장 조성, K-팝 아레나 재추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공약도 있거든요. 주요 공약 고양시와 관련해서 살펴드리고요. 킨텍스 임시주차장이 시범 운영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덕은지구 앞 자유로 환승 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동 최대 규모 건강검진센터를 갖춘 풍동 바른내과 개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저희 고양시의 투표 결과도 아무래도 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표율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숫자가 80, 50, 40, 10 투표율이 과연 80% 넘을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50이 넘을 것이냐, 또 김문수 후보는 과연 득표율이 40이 넘을 것이냐, 이준석 후보는 목표 득표율 10% 넘을 것이냐, 그게 관심사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40% 넘는데 성공, 나머지는 다 조금씩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최종 투표율이 80% 정확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떨어지게 80%. 80.0%. 예, 그래서 고양시 전체 유권자 92만 3,672명 중에 73만 8,956명이 투표를 했고, 또 사전 투표자 수는 31만 207명. 경기도 평균 투표율보다, 그리고 전국 투표율보다 아주 살짝 이런 높은 수치인데, 어쨌든 고양시는 80을 넘겼기 때문에 네, 상징적이죠. 예, 시각적으로 좀 상징적입니다. 네, 이번엔 후보별 득표율 좀 짚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고양시 총 유효 투표 중에 52.98%를 획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 이재명 50을 고양에서는 가뿐히 이런 넘긴 셈이고요. 전국 평균 득표율 49.42보다 3.56%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양시에서 37.40%를 득표를 해서 고양에서는 김문수 40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득표율보다도 4.05% 이런 낮은 이런 수치를 보였고요. 두 후보 간의 고양시 득표 차이는 15.58%포인트, 전국 득표율 차이 8.27%포인트에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고양시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고양시에서 8.46, 권용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08. 자, 그러니까 이재명, 이준석, 권용국 모두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반면에 김문수 후보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득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로 득표율이 좀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평균 득표율은 덕양구에서 54.15%로 가장 높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면에 일산 동구에서 38.7%, 상대적으로 일산 동구에서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득표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될 때 45.14%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때 이제 득표율 차이가 이재명 후보가 5.93%포인트 이렇게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58%로 격차가 훨씬 이렇게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초래한 보수 정권에 대한 실망이 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은 고양시 44개 동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보다 앞섰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많이 나왔지만은 고양시에서 44개 동 중에 10개 동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많이 득표를 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80, 50, 40, 10이라는 목표치 되짚어 보면 고양시에서는 득표율 80 성공, 이재명 50 성공, 김문수 40 실패, 이준석 10 실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남동진 기자님이 이번 대선의 고양시 동별 결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고양시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는데 동별로 봐도 44개의 동에서 모두 1등을 기록했어요. 특정 대선 후보가 네. 고양시 모든 동에서 승리를 가져간 게 지난 17대 대선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네. 아주 좀 큰 표차로 이겼을 때 고양시에서 다 이겼었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의외다라는 평도 있네요. 뭐 원래 고양시가 민주당이 앞섰고 지난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좀 원사이드하게 했었으니까 그때도 그랬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자연마을들이 위주인 동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곳은 이제 보수 표심이 조금 더 높았어요. 이번에 이제 44개 동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거는 뭐 제 생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외곽 지역들, 과거에는 이제 대덕동, 효자동 이런 곳은 보수 표심이 강했고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대덕동 같은 경우 이제 덕은지구, 맞아요. 효자동 같은 경우는 지축지구가 이제 입주가 많이 됐거든요. 도심 지역 표심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 이제 계속해서 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계속해서 당선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번에 동별 투표 결과를 남동진 기자님이 시각적으로 딱 지도를 그려서 색깔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은 고양신문 3면에 이게 딱 나오는데 고양신문의 보도에 어떤 백미가 아닐까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자료가 이제 4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득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이 말, 4일? 예, 네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아직 관외 투표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에는 반영이 됐는데 동별로 사실은 나눠져 있잖아요. 관외 투표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가지고 일부 미반영된 측면이 있다. 득표율 순으로 보면 행신 4동이 이제 54.8%이 가장 높고 효자동, 화전동, 탄현 2동, 흥도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자동이 20.9%포인트로 이제 득표율 격차는 가장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전동, 행신사동, 흥도동, 탄현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득표율 순이랑 큰 차이는 없는 차이가 거죠. 없다. 조금씩 이제 예, 그렇죠. 당연히. 순서만 바뀐 거고 효자동이나 화전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자연마을 위주라 가지고 이제 보수 표심이 높았었는데 향동지구랑 지축지구가 각각 들어오면서 민주당 득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좀 네. 바뀌지 않았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표심의 이탈 효과도 꽤 컸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동별 분석 결과에도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단순히 득표율 순으로만 보면은 이걸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대선이랑 이번 대선 간의 득표율 편차를 따로 좀 약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짙은 부분이 표심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랑 조금 달라요. 대덕동, 장항동, 마두동, 식사동 이런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지난 선거에는 국회의원 표가 굉장히 높았거나 아니면 거의 대등하거나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그러니까 표의 이동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장항 1동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예. 지역 같은 경우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었어요. 네. 무려 14포인트를 앞섰었거든요. 네. 여기가 좀 킨텍스 주상복합단지가 밀집된 지역이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높고 좀 부동산에 되게 민감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지선에서도 보수 표심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인데 입주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3.3% 차이로 이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 위반이 크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이제 마두동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국회 표심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식사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전략적 투표를 좀 한다. 그리고 항상 이기는데 투표해왔다. 그랬었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표심 변화가 눈에 띄었고요. 대덕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은지구 입주민들이 좀 대거 늘어난 좀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 바람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윙보트 유권자층이 꽤 크다. 지금 정권이 잘하지 않으면은 다음 다음에 지방선거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고양시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지역 표심이 달라지는 거 요거를 좀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고양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지역사회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K-팝 아레나 재추진, 그리고 고양시 순환 트램, 백석동 벤처 집적타운 조성 등 구체적인 이런 지역 공약들을 공약에다가 집어넣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중앙 공약집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주시죠. 지난번 지역 공약에서 사실은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 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산업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지역 공약 중에 1번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거랑 함께 이제 문화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번 정책 공약집에 좀 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레나 관련해서요. 한류 문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 공약이 있어요. 거기 세부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문화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한류 문화 국내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언론이나 매체 같은 경우는 이 공약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류월드에 있는 재추진 예정인 저 K컬처밸리 공연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공약을 통해 가지고 이 아레나 재추진의 청신호가 커지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K컬처밸리라든지 지역은 명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나 이거 고양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고양시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캠프 쪽이나 이제 지역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직접 명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고양시의 아레나 공연장 추진하고 있는 그거를 염두에 둔 공약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5만석 규모의 복합 아레나 공연장 추진하고 있는 데 자체가 고양시밖에 없어요. 뭐 잠실 같은 경우는 별개로 또 하고 있는 사업인 그렇죠. 거고. 좀 그렇게 안심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고양 지역과 관련된 또 다른 공약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지역 공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재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이번 중앙 공약집에 이제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나 좀 봤더니, 경의중앙선 지하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들 후보가 다 같이 이제 이거 공동공약으로 막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철도 지하화 공약인 건데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자치 분야라든지 사회적 경제, 뭐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관련 공약,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민생 관련해서는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89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GTX-A 킨텍스역 임시 공영 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주차 시설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요. 위치는 킨텍스역 2번 출구와 가장 가까운 곳 C4 부지 일부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킨텍스역에서 임시 공영 주차장까지 거리는 약 160m, 걸어서 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요금에 대해 가지고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고양시 설명에 따르면 일단 기존에 개방돼 있던 그 비포장에 완전 임시 주차 공간, 여기는 조만간 폐쇄한다 그러고요.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롭게 조성된 공영 주차장은 고양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두세 달 시범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24시간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요금은 30분에 600원, 하루 최대 8,000원이 적용이 되고요. 대중교통 환승객에 한해서는 50%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GTX 타고 갔다가 와서 결제할 때 같은 카드로 이제 내면은 할인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앞에 임시자 붙은 이유는 추후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주차장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다시 다른 용도로 환원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복합 환승센터가 꽤 먼 훗날 얘기일 것 같기 때문에 임시 공영 주차장의 임기가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4,800여 세대가 입주한 덕은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이런 민원이 계속 이어졌던 곳인데, 최근에 입주민들이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신설을 요구하는 5,200부의 주민 서명지를 받아서 고양시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교통수단이 4,800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이제 3개 노선이 있고요. 상암 방향으로 가는 노선버스 1개, 그리고 서울 방향 탑승만 가능한 광역버스 1개, 이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지식산업센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출퇴근 인구들도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서명부를 받아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자,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덕은지구 앞에 여기가 자유로가 지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이제 덕은지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광역버스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주차장을 신설해달라. 아, 자유로에 차가 서게 해달라. 거기가 심각합니다. 이제 예. 광역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많이 다니죠. 예. 연합회 측에 따르면은 여기 또 다 조사하셨어요. 합정역에서 일산을 오가는 노선이 한 3개 정도 되고 당산역에서 일산을 오가는 노선이 한 5개 정도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8개 노선이 있대요. 그리고 또 파주시 관할 노선이면 또 고양시에서 이거 파주시 구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까봐 파주시 거는 따로 빼서 봤더니 그래도 11개 노선이 이곳을 아하.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좀 일부만이라도 덕은지구에 정차할 수 있도록 환승 정류장을 마련을 해주면은 교통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 거죠. 상당히 솔깃하긴 한데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자유로에 버스가 서서 정류장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고양시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담당 부서 쪽에서 팀장이 나왔는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류장 설치가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주장은 좀 달라요. 자기네들이 이제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이게 지금 덕은지구랑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거기도 이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지나는데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아, 그래요? 네, 고양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만은 여기에도 충분히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그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 민원을 좀 제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해 그래요? 초에 또 막 시장님께 또 직접 또 이렇게 민원 제기도 하고.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네요.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시의 대응이 너무 좀 무성의했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검토도 해보고 네. 이 자유로의 버스가 쓴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생각으로는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지나가 보시면 알지만 덕은지구는 자유로랑 정말 딱 붙어있는 유일한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또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고마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또 병원들이 고양신문 광고 스폰서를 좀 일일이 해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소식은 대학병원급의 최신 장비를 갖고 있는 그리고 풍동 지역에 거의 최대 규모로 지금 지어진 건강검진센터를 갖고 있는 풍동 바른내과 지난달에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를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뭐 그런 소식입니다. 병원을 이끌고 있는 김서현 대표원장은 인제대학교 백병원 내과 전문의 출신이시고요.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위생적인 시설과 장비, 감염 관리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풍동 바른내과는 일산 동구 풍동 힘찬 프라자 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